셀트리온 그룹의 분식회계 논란이 3년 만에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 제약바이오 업계에서만 세 번째 악재입니다. 과거 비슷한 분식회계 의혹이 있었던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경우 고의성이 있다는 판정을 받아 거래가 정지되기도 했는데 셀트리온 헬스케어 역시 금융당국이 고의성이 있다고 결론을 내린다면 상장 적격성 심사 대상에 오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신동호 기자 리포트 보시고 이어가겠습니다. 이번 분식회계 의혹의 핵심 쟁점은 재고자산 부풀리기 여부와 내부거래 매출 반영의 적정성 여부입니다. 금융당국은 해외 판매를 담당하는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국내 판매를 담당하는 셀트리온 제약이 제품을 매입해 보관하는 과정에서 재고자산 손상을 일부 미반영하는 방식으로 재고자산과 기업 가치를 부풀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특히 지난 2017년 상장을 앞두고 제출한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전년도 사업보고서에서 단기 순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맞춰 상장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셀트리온이 생산한 제품을 계열사인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구매해 해외 최종 소매상에게 판매하는 영업구조를 갖고 있는 만큼 거래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는 중입니다. 당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셀트리온의 국내 제품 판매권을 되팔아받은 218억 원을 매출로 처리한 것을 두고 고의로 매출을 부풀린 게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셀트리온 측은 절차에 따라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까지 감리 과정에서 성실히 소명을 진행해 왔고요. 향후 진행될 절차에 따라서 충실히 소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관건은 고의성 여부입니다. 만약 고의적인 분식 회계로 결론이 날 경우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대한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 여부 심사가 개시될 전망입니다. 실제로 지난 2016년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한 분식 회계 의혹은 고의성이 있다는 판정을 받아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이 됐고 한 달 가까이 거래가 정지된 바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분식 회계 의혹에 대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분식 회계 여부와 제재 방안을 이르면 3월 중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증선위의 판결을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상장 폐지나 추가 주가 하락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 들어 바이오주의 반등이 기대됐지만 잇따라 터지는 바이오 악재 속에 셀트리온 헬스케어마저 부정적인 결론이 날 경우 또다시 바이오주에 대한 투자 심리는 위축될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신동호입니다. 네, 최악의 경우 상장 폐지까지 갈 수 있다. 셀트리온을 덮친 분식회계 이슈 자세히 들어봅니다. 성장기업부 정재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정 기자, 이 상장 폐지 가능성 실제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분식회계라는 거는 이제 부정, 그러니까 회계 부정과 회계 사기 이렇게 좀 부를 수도 있겠습니다. 앞선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이제 증권선물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분식회계가 맞다면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대해서 한국거래소가 주식 거래 정지를 명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후에 이제 거래소의 기업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최악의 경우에는 상장 폐지 결정까지도 다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증권가에서 상장 폐지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앞서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사례에서 증권위가 회계 분식이 맞다고 판단해서 주식 거래 정지가 19일 동안이나 이루어졌고 이루어졌지만 결국 이제 기업의 계속성, 재무 안전성, 그다음에 개선 계획 등을 검토해서 상장 유지를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대마불사라고 해서 좀 덩치가 큰 기업들은 좀 살려주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그만 상장 폐지가 된다면 그만큼 시장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사실 상장 폐지라는 것 자체 결정하는 것 자체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글쎄 요즘 이제 당국의 칼날이 워낙 좀 매서워서 마냥 안심하고만 있을 수는 또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과거에 이제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 사례를 보면 거기까지는 안 갔다 이런 얘기고 셀트리온 주가가 이제 지난해부터 계속 좋지가 않았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도 올랐던데 약간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 셀트리온 그룹사, 이 3사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까지 보통 이제 주가의 흐름은 동시에 움직이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전반적으로 이번 주에 계속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크게 의미를 부여할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이슈 때문에 당분간 이제 셀트리온 관련 그룹주들의 주가 반등 좀 기대하기 좀 어려워 보이죠?
그렇습니다. 이제 셀트리온 주가는 시청자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지난해 연고점 39만 원 대비해서 지금 약 57%가량 빠진 16만 원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바이오시밀러 시장 점유율 하락과 이제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레키로나의 공급이 예상보다 못하다는 지적에 따라서 이제 지난해 주가가 계속해서 조금 하락했던 건데요. 다만 이제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인 연매출 2조 원에 근접한 실적을 기록할 것이라고 증권가들이 예상치가 나왔고 또 레키로나의 유럽 공급과 이제 미국의 바이오시밀러 우호 정책으로 인해서 시장 점유율이 다시 오를 수 있을 거란 기대 덕분에 지난 연말에 조금 반등하기도 했었습니다. 예. 여기에 이제 지난 연말 9년 만에 셀트리온이 현금 배당을 실시했고 더불어서 최근에 이제 기우성 셀트리온 대표와 김형기 셀트리온 헬스케어 대표가 자사주를 장내 매수하는 등 약 1,5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정책까지 주주 친화 정책을 쓰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에서 이제 긍정적인 신호를 주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런 조치에도 어제 발표한 이제 미국 머크의 먹는 치료제 이제 몰누피라비르 복제약 생산 소식이 오늘 주가에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못했단 말이죠. 예. 이런 것을 봤을 때 당분간 이제 실적, 어떤 본업 이런 것보다는 회계 부정 이슈가 그룹사 주가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현행법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위법 행위가 일어난 지 5년 안에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금감원이 문제 삼은 거는 이전 2017년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상장을 앞두고 2016년에 보고한 보고서이기 때문에 올해 3월까지는 이제 분식회계 이슈에 대한 어떤 결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증선위는 설 연휴 이후 회의를 거쳐서 3월에 결론을 내릴 방침인데 만약에 고의적으로 이제 회계 부정을 저질렀다는 결론에 다다르면 과징금 부과나 어떤 검찰의 고발, 대표이사의 해임 건의까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셀트리온은 3사 합병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번 회계 부정 이슈가 합병에도 영향을 주는 게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셀트리온은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제 해외에 판매를 하고 있는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국내에 유통망을 공급하는 셀트리온 제약으로 나눠져 있는데 제품 생산과 유통까지 이제 한 회사가 맡아서 좀 비용을 절감시키고 어떤 지배 구조를 단순화하는 차원에서 합병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일감 몰아주기나 어떤 해외 부정 이슈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합병이 좀 추진되고 있죠. 네. 지난해 셀트리온 홀딩스와 헬스케어 홀딩스의 지주회사 합병은 이제 마쳤습니다. 그래서 첫 단추는 깨어졌지만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 이 3사 간의 합병은 아직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식회계 이슈는 여러 악재가 있어서 기업 가치가 현재 굉장히 하락해 있는 상태이거든요. 만약 이 3사 합병이 이 셀트리온 주주들에게 셀트리온 헬스케어 주주나 또는 셀트리온 제약 주주들에게 별다른 이득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소액주들의 반발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셀트리온 그룹의 소액주주 비율은 셀트리온이 65%, 헬스케어가 55%, 제약이 45% 수준이거든요. 합병 시 이제 소액주주들이 주식 매수 청구권, 즉 회사에 우리 주식을 사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기 때문에 단체로 행사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회사가 합병을 무리하게 추진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불확실성이 높은 현재 상황에서 일단 분식회계 이슈가 진정된 이후에 합병 절차가 이제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셀트리온이 자사주 매입을 4월 초까지 진행할 예정이어서요. 자본시장법상 자사주 매입이 끝나야 이제 합병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5월, 이르면 5월 정도에 합병이 다시 추진될 수 있을 거란 이런 논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셀트리온 이슈를 들어봤고 지금 셀트리온을 비롯해서 바이오주들한테는 거의 고난의 1월 아닙니까? 신라젠 문제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바이오주가 올 초에 사실 JP모건 이후에 조금 반등을 할 거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악재가 연이어 터지면서 힘을 못 쓰고 있는데 실제 KRX 헬스케어 지수가 지난 연말 반등했다가 올 초부터 이제 찬물을 끼얹은 것처럼 가라앉고 있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 공포에 나스닥 기술주들의 조정장도 진입하고 있어서 이런 영향도 있지만 사실 시장 자체가 그렇게 좋지는 않다고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제약 바이오가 아무런 성과가 없었냐? 그거는 아닙니다. JP모건 헬스케어에서 ABL 바이오가 대규모 기술 수출을 이루기도 했었고 얼마 전 대웅제약이 당뇨병 신약 임상 상상에 성공하면서 어떤 좀 주가에 영향을 미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연초에 대규모 횡령 사건이 발생한 오스템 임플란트 사건이라든지 또 신라젠의 상장 폐지, 그다음에 메드팩토의 임상 부작용 이슈 등 여러 악재가 어떤 호재보다 더 많았습니다.
특히 수사가 진행 중이고 있지만 오스템 임플란트 횡령액이 2천억 원이 넘으면서 어떤 우리나라 기업의 재무 안전성 시스템에 대해서 전반적인 의심의 초리를 만든 어떤 사건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특히 또 코로나19 지난해까지 이어졌던 코로나19 특수까지 없어지면서 우리 바이오 시장이 조금 더 약세해져 보던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죠. 성장기업부 정재훈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